네, 우리 시장 그래도 힘이 좋죠.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죠.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다들 보셨겠지만 급등이 나오고 오늘 쉬어간다는 표현이 좀 무색할 정도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지난번 네. 급락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반등이 좀 빠르게 좀 나타났고 강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락폭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빠른 주가 회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나타나고 있고 미국 다우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주 하락할 때 250포인트 이상 급락이 좀 나왔고 반등도 좀 강해 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 전개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5,100포인트를 중심선으로 상하 변동성이 한 350포인트까지 나타날 수 있는 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단 저항은 5,45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5,100포인트만 좀 지켜낸다면 추가 하락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은 4,750포인트까지 큰 폭의 조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급락 이후에 빠른 반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 구간이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해서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급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반등해줬죠.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5,10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우리 시장 자체적인 힘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섹터 볼까요?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인데 집중은 전력기기 담아오셨고 센터장님께서 전력기기는 항상 반도체와 함께 탑픽으로 넣어 오시는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대장주들이 어제 달걀의 시세를 내줬다가 LS일렉은 오늘까지 좀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력기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와 좀 따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LX 일렉트릭을 필두로 전력기기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 올해 안정적인 수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라고 보고 있고요. AI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전력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그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전력기기 쪽에 대한 초고압 변압기나 고압 차단기 등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주나 이러한 판매 증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올해는 좀 가시화된 부분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면서 오늘 좀까지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작년에 좀 강세를 보였던 효성중공업이 좀 쉬어가고 있지만은 수주 장으로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순으로 수주를 조금 확보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가 수주가 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제 이 세 종목 외에도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ESS용에 대한 변압기 쪽에 대한 이러한 수주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을 좀 탑픽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는 내 포트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센터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라고. 자, 회피에는 디지털 자산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디지털 자산 업종을 두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테마성으로 상승의 연속성은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회피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시장이 이제 급락한 이후에
급락한 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고요.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매수가 좀 몰리느냐, 자금의 흐름이 들어가느냐 봤을 때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나 뭐 전력기기, 원전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더 강한 것 같고요. 일단 뭐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좀 입법화하는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엇갈리는 의견들이 네.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약간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시간이 좀 때문에 걸릴 거다. 예, 네.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적인 좀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같이 시장이 빠르게 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하고 AI 서비스 관련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시장 대비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회피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관망해보자라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SK하이닉스 항상 빼놓을 수가 없고 SK하이닉스를 홀딩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지주사를 보자라는 전략 주셨잖아요. 네네. SK스퀘어 그리고 SK까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SK스퀘어는 지난주 좀 신고가 이후에 저 50만 원 이탈 없으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주가 회복하면서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퀘어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좀 더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봤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SK스퀘어가 주가 상승이 더 컸고요. 네. 최근 들어서도 SK하이닉스보다는 스퀘어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지주사, 그다음 SK 스퀘어를 필두로 해서 상위에 있는 SK 등 전반적인 지주사의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SK 스퀘어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강약세 분기 가격 이탈 전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트폴리오 비중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지만 지난주보다는 비중을 살짝 줄여내셨고요. 신규로 편입한 섹터가 증권입니다. 증권주가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좋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고 유동성 장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은 증권주 호실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하지만 증권주 안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네. 미래에셋 증권은 스페이스 X라는 모멘텀 때문에 더 잘 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1월 달 들어서 국내 일평균 거래 대금이 62조를 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12월 대비 거래 대금이 거의 한 90% 이상 급증하면서 일단 증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브로커리지 쪽 사업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증가로 인해서 이제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스페이스 X 관련한 지분 투자가 한 2천억 이상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까지 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된다면은 증권주가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쪽에 강화되고 있는 뭐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증권 전반적인 증권 업황 자체도 좀 호황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 공여나 또 예탁금도 지금 110조가 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증권업주 조정 나오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미래에셋 증권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은 좀 플러스로 좀 전환 네. 강한 흐름 나타났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에서도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가격만 보고 접근하려면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일단 발을 좀 담가 놓고 주가를 관찰하면서 조정시마다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주 안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과 뭐 키움증권 좀 말씀드리고 어제 뭐 미래에셋 증권 좀 강세 보이면서 보니까는 우리금융지주보다 시총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주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얘기거리가 많은 미래에셋 증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상승 재료가 많은 게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증권주 바라보실 때 미래에셋 증권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 지금 비중 확대 전략 속에 조선기자재가 10에서 15%로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좀 강한 매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마스가보다는 그러니까 조선보다는 원전 쪽에 조금 더 힘을 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바라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 잠수함 이 수주전이 끝나야 어떻게 좀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1월 들어서 2월 달 좀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수주에 대한 약간의 부재 아닌 부재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나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조선업뿐만 아니라 기자재, 엔진 쪽에 대한 그런 수주의 모멘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매수가 워낙 좀 반도체와 이런 전력기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 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제가 원래 포트 비중을 한 25%까지 가져가다가 조금 네. 줄이긴 했습니다. 일단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실적과 펀더멘탈 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5%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단을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항상 지주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탑픽으로 지주사 있을까요? 네, 지주사 SK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다시 한번 공략을 SK 해봐요. 네. 하이닉스 지난주에 단기 공략 종목으로도 말씀드렸고 그 윗단에 있는 SK 스퀘어 그 위에 있는 상위 지주사가 SK인데 제가 이제 상장 전반적인 지주사의 자사주 보유 비율을 봤을 때는 롯데주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SK 순으로 지금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제 3월로 좀 하겠다고 약간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계열사가 워낙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그다음에 SK 스퀘어가 시가총액이 70조가 넘는데 SK가 시가총액이 2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로만 따져도 SK 스퀘어에 대한 지분 가치가 한 20조 이상 좀 되고 있기 때문에 SK 지주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중에 SK 이노베이션이 좀 지분 이익에 대한 훼손 부분들이 좀 있고 SK텔레콤도 약간 작년에 좋지는 않았지만은 좀 판교의 좀 데이터 센터나 이러한 자산 매각을 통해서 올해 좀 배당도 좀 가능한 상황으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SK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내 포트 안에 없다면 지주사인 SK 스퀘어 그리고 오늘 탑픽으로 제시해 주신 SK 주가 추이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은 상승이 첫 번째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모처럼 달려요. 풍력, 네. 그다음에 원전까지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얼마만큼 좀 필요한 에너지를 좀 값싸게 효율적으로 좀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전력이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대한 수주액이나 물량이 좀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를 필두로 해서 수주가 올해부터 좀 가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아니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프리미엄이 좀 부각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SMR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될 수 있다면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9만 원 전후로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 쪽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정책에 대한 수혜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공략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5,000원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원전주 관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